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수출입 데이터 오전에 발표되었습니다. 그죠? 아주 충격입니다. 5월보다 더 나빠지고요. 상반기 전체로도 수출이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요, 원인 분석이 지금 제대로 안 된 것 같고요. 그다음 완전히 삽질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하반기에 수출 망가지는 거 더 악화될 것 같아서 지금 걱정입니다. 6월 수출이 442억 불로 전년 동월보다 13.5% 감소했고요. 수입은 400억 불, 대략 11%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무역 수지는 대략 한 42억 불 흑자가 났는데 이 흑자 규모도 전년 동월 대비 대략 3분의 2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수출은 2,716억 불, 전년 동기비 8.5% 줄었고요. 수입은 2,520억 불. 그래서 대략 5% 줄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상반기 무역 수지가 대략 한 196억 불 흑자라는데 이게 전년 동기에는 311억 불이었다고요. 그러니까 37.1% 감소를 한 겁니다. 이거는 이 무역 수지에서 달러 공급이 37%가량 사라졌다는 소리 아닙니까? 원 환율 상승 요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율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수출 감소의 특징 한번 일단 분석해 보겠습니다. 6월 25일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 단가가 전년 동기비 한 33%가량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외하면은 상반기 수출 감소는 4.8% 수준이랍니다. 이것은 수긍이 됩니다. 예. 반도체 의존이 높은 건 사실이니까요. 예. 그래서 반도체 때문에 좋은 시절이 있었다면은 뭐 이렇게 좀 나쁜 시절도 겪는 거죠. 예. 원화 표시로는 감소폭이 7%다. 그래서 원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달러 표시 수출은 13.5% 감소했다. 좀 이상합니다, 이거는. 결국 이 말에 의하면 원화 약세가 수출 증가에 도움이 안 되고 수입 물가 상승에만 영향을 미쳤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환율 오르면 수출이 늘고 수입 줄어든다는 기존의 그 한국 경제 분석 모형이 더 이상 설명력이 없어진 거 아닌지 상당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몇 번 제가 이러한 사실을 예견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제 확인된 거죠. 중공에 대한 대중공 수출이 마이너스 25.6%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공을 제외하면 감소폭은 9.6%밖에 안 된다. 이러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지 참 이상합니다. 중공의 수출 감소보다 우리의 대중공 수출이 더 급감한 이유가 제시되고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이게 지금 안 보입니다. 한국의 중공 수출은 중간재가 대략 4분의 3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중공의 대미 수출을 감소하는 만큼만 한국의 대중공 수출이 줄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가 중간재라면은 중공은 수출하는 것만큼 우리 중간재도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한 이 원인 분석이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무역 분쟁 장기화다, 반도체 단가 급락이다, 원화 약세 이런 걸로 지금 설명을 하는데 정부 말처럼 이것이 수출 감소의 원인이라면 그러면 정부는 대책 수립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역 분쟁을 정부가 대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반도체 가격 하락한 걸 대책을 만들 수 있습니까? 원 환율을 지금 원화 약세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데 그러면 원화를 강세로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거. 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자국 통화 약세는 수출 경쟁력 높아진다고 그래서 모든 국가가 적절하게 표시 안 나게 자국 통화 약세를 유도하는 것이 각국의 태도죠. 그래서 트럼프가 늘 EU, 중공, 일본이 환율 조작하는지 환율 조작한다고 맨날 투덜투덜 대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원 약세인데도 이게 수출 감소 원인이라고 말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설명입니까?
그래서 정부 대책이라고 내놓는 걸 보면은 수출 기업에 대해서 하반기에 대략 한 119조 원 무역 금융 집중적으로 지원한답니다. 이 중에 대략 뭐 한 70조 원을 3분기에 집중적으로 살포하겠답니다. 3분기에 승부수를 띄운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수출 다변화 위한 그 뭐 수출 시장 구조 혁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금융 지원 방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무역금융 적극 지원하면은 뭐 효과는 약간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돈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수출 다변화라는 거는 결국 중공 수출 비중 줄이고 다른 지역 수출 늘리자는 것인데, 예? 이 수출 다변화라는 건 한국의 경우에는 뭐요? 벌써 박정희 시대부터 수십 년 계속해서 노력해온 겁니다. 이거 안 한 정부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평소에 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글로벌 무역 강국이 된 건데, 저게 지금 대책이 될 수 있습니까, 저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막, 읊어대는 것 같습니다. 예. 중공 핑계 좀 그만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역 전쟁의 당사자로서 미국의 집중 공격을 받는 중공도 수출은 우리처럼 이렇게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표 한번 보십시오. 한국만 7개월째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공 핑계 되면 안 되죠? 지금 솔직히 딱 한마디 얘기를 하면요, 이 원인이 고비용 저효율 기업 적대 시 시장 멸시하는 한국 이 자체의 문제점이죠. 한국에서 만들어서 해외에 팔던 기업들이 고임금, 경직된 노동시장, 높은 세금, 높은 비용, 반기업 정서, 반시장 정제, 사유재산 부정하는 상속세 이런 거 피해서 해외에 나가서 만들어 갖고 거기서 바로 팔아버리니까 한국에서는 수출하는 기업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근본적인 원인 아닙니까? 네? 이걸 왜 얘기를 안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해결해야지, 만약에 수출을 늘리고 싶다면 이 원인을 해결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전혀 없고요. 엉뚱한 데서 지금 삽질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진짜로 심각하게 여기고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는 그런 모습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제가 여러 번 한국 제조업 지금 망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문제점 또 해결 방안 이런 분석 영상을 몇 건 올렸습니다. 오늘은 약간 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동일합니다. 자, 지금 지금 하반기가 시작되니까 뭐 고용노동부라든지 정부나 각종 민간 연구단체에서 또 각종 협회에서 하반기 경제 전망 이런 걸 막 합니다. 이게 항상 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보겠다 이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금년 2분기, 3분기에 신규 채용계획 인원 조사를 했더니 한 25만 명 선인데 이게 전년 동기보다 무려 20%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감소폭이 훨씬 크죠, 당연히. 그런데 이들 중소기업 채용 인원이 전체 87.5%를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합니다. 문제는 올해는 작년에는 대기업은 그래도 하반기에 채용 계획을 늘렸습니다. 그때 저 사람들이 엄청 쪼았죠, 대기업들을 채용 늘리라고. 근데 올해는 대기업도 5%나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지금 그 하반기 신규 채용 계획 인원이 줄었습니다. 그게 무려 20%나 줄었습니다. 그나마 늘어나는 일자리라는 것도 이게 세금 퍼주는 단기 알바성 일자리입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아닙니다. 그냥 세금 후공에 갖다 버리는 겁니다, 이거. 현대경제연구원에서 하반기 경영전망 조사를 했는데 설비 투자는요, 상반기 수준이거나 오히려 줄인다는 응답 기업이 75%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늘 얘기하듯이 한국에 투자 안 한다고요. 투자를 안 하니까 고용도 당연히 안 하는 거죠. 투자를 해야 일자리가 생기죠. 고용 수준은 상반기 수준이거나 67%가 상반기 수준이라는 게 67%고요. 고용을 줄이겠다는 게 6%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기업이 경영 활동을 안 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한국에서 줄이는 고용을 어디서 늘린다는 겁니까? 해외에서 늘리게 되겠죠. 100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는요, 89%가 채용 축소 또는 동결을 일합니다. 국내에서 채용 안 한다는 거라고요. 해외에서는 그만큼 더 채용 늘리겠죠. 응답 기업의 93%가 이미 한국이 경기 침체 국면이라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자, 국내에서 그나마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어디겠습니까? 5G 분야입니다. 왜 5G는 한국이 소비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죠. 예. 그런데도 고용은 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분야에서도. 예. 중소기업 중앙회의에서 500개사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86.4%가 하반기 투자 계획이나 신사업 진출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예. 국내에서는 그냥 현상 유지를 하겠다 이겁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을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던 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오늘 투자 없으면 내일 생산 없고요. 그래서 고용도 없고요. 그리고 소출도 없고요. 소득도 없습니다. 소득이라는 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구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 없으면 생산 없고 고용 없고 수출 없고 소득도 없게 됩니다. 소득 없으면 당연히 소비가 그만큼 줄어들죠. 소비 줄어들면 그 다음 분기에 소득은 또 쭈그러들죠. 악순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고용 계획이 없다는 것은 어제 투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은 투자 회피처다, 투자 기피처다 이런 겁니다. 지금 표 한번 보시면요. 내수도 지금 침체되어 있습니다. 수출도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투자자 기피한다면 한국은 도대체 뭘로 성장하며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까? 1분기 마이너스 0.4% 성장인데 이제 2분기도 4, 5, 6 전부 수출이 완전히 망가졌기 때문에 2분기도 마이너스 성장한다고 봐야죠. 자, 그러면 한국은 이제 공식적으로 리세션입니다. 경기 침체죠. 하반기에는 현재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는다고 조금 전에 고용노동부나 현대경제연구원이나 중소기업 중앙회나 이런 데 설문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하반기도 좀 상반기와 크게 달라질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 행진이 계속 된다고 봐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정부는 계속 2%대 성장한다고 저렇게 얘기를 계속 합니까? 한국 제조업이 망가지고 수출도 망가지는 모습이 분명한데도 정부 대책이라는 것이 삽질이나 하고 엉뚱한 데서 삽질하는 거죠. 세금은 허공에 뿌리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 사람들이 나중에 곧 뽀롱이 날 텐데 뭐라고 말을 바꿀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2분기 국내 설비 투자 데이터가 나오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